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D 실무능력평가 2급 2025년 3월 15일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C 자격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가면은 이제 기출 샘플 문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종목 전체를 CAD 실무능력 평가를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출제됐던 문제들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CAT 2급 정기시험 2025년 3월 15일 기출문제 답안 항목을 클릭을 하셔서 이 제공되는 문제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문제는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압축을 풀고 나면은 그 안에 1교시하고 2교시 두 개의 폴더가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하시던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교시 문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모범 답안, 그리고 문제 파일, 배치의 문제 파일, 그리고 각각의 이제 프론트, 라이트, 탑, 모범 답안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2025-0315 1교시 2급 01 PDF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문제 파일이 열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2014 한글 버전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고사장의 캐드 버전을 확인을 하셔서 그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같지만 인터페이스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 CAD를 실행을 하시면 저장을 먼저 해주세요. 저장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에다가 2025, 0315, 0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위치에다 저장을 하시면 될 거고, 항상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이 처음에 이제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S, 두 번째가 도면층 설정 단축키는 LA, 세 번째 문자 설정 단축키는 ST, 네 번째 치수 설정 단축키는 D, 다섯 번째 객체 스냅 설정 단축키는 OS, 여섯 번째 CAD 환경 설정 단축키는 OP. 이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고 진행을 해주고 이제 본격적인 제도 작업을 들어가셔야겠죠. 방금 전에 저장을 했고 두 번째 도면층 설정 LA 엔터. 그래서 새 도면층 만들기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7개의 도면층을 만들어야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형선 엔터를 누르면 도면층이 추가가 되죠. 숨은선, 중심선, 가상선, 선 종류 4가지, 그리고 치수, 문자, 뷰포트 이렇게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신 다음에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흰색을 클릭을 해서 외형선 같은 경우는 초록색, 숨은선은 노란색, 그리고 중심선은 흰색으로 놔두고 가상선은 선홍색, 그리고 치수는 빨간색, 문자는 흰색으로 그냥 놔두시고 뷰포트는 하늘색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 종류는 숨은 선의 컨티뉴스를 클릭을 해서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 팬텀 세 개의 선 종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선 종류가 업로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선택한 선 종류는 숨은 선이기 때문에 히든 확인, 그리고 중심선은 센터, 가상선은 팬텀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도면층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도면층 선 종류는 외형선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하고 현재로 설정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기본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도면층 대화 상자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홈 탭의 도면층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 목록 단추를 누르셨을 때 여러분이 만든 도면층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도면층 설정이 끝났고 이제 문자 설정 ST 엔터 한영키를 확인하시고 ST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문자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뜰 건데 글꼴은 굴림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굴림, 적용, 닫기. 그리고 치수 설정 D 엔터. 그래서 ISO 25가 선택된 상태에서 수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기호 및 화살표에 중심 표식 없음, 문자 탭에 문자 색상을 노란색, 그리고 맞춤에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를 꼭 보셔야 되는데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축척이 2분의 1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전체 축척 사용에 1이라고 되어 있는 설정 값을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의 축척이 3분의 1이라면 3, 4분의 1이라면 4 이렇게 문제대로 축척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닫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를 하시면 이제 객체 스냅, 제도 설정의 객체 스냅 대화 상자가 뜰 건데 끝, 중심, 4분 교차 연장 중간점을 켜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중간점을 켜고 작업을 하면은 잘못된 포인트를 찍을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간점은 끄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끝, 중심, 4분 교차 연장 이렇게 5개의 객체 스냅을 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CAD 환경 설정 옵션 OP 엔터를 하시면 옵션 창이 뜰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그 연습한 대로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 볼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열기 및 저장에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고 5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여기까지 기본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제도를 해야겠죠. 문제를 살펴보니까 너비, 정면도와 이제 평면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죠. 너비가 148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정면도와 또 정면도와 그 다음에 우측면도의 이 높이가 같죠. 그 값은 바로 이겁니다. 105. 그리고 폭 우측면도의 이 여기서부터 그 여기까지의 그 거리가 폭인데 이 값은 결국에 평면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입니다.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값이 여기 1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너비 148, 그 다음에 높이 105, 그리고 폭 101 이 값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해서 외곽선을 그릴 거고요. 무한선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이 사이의 간격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는 100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와 정면도의 이 또 사이의 간격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는 8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L 무한선 수평으로 선을 하나 그리고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갈 겁니다. 일단 수평으로 선을 하나 그렸잖아요. 그러면 105 그리고 80 그리고 101 이렇게 오프셋 105 한번 띄우고 선을 위로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다시 오프셋 80 그리고 101. 처음에 기준선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띄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 띄운 부분은 105, 그 다음에 띄운 값은 80, 그리고 그 다음 띄운 값은 바로 이 101이죠. 폭.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선이 이건데 148만큼 띄우고 100만큼 띄우고 101만큼 띄우면 이제 세로로도 간격이 조정이 되겠죠. 오프셋으로 148, 100, 101 이렇게 띄우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단순하게 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정리하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이 외곽이 그려지죠.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은 이 대각으로의 끝점과 끝점을 찍어서 이제 45도 선을 그려주시고 이 선들을 지우시면 가장 기본적인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에 이렇게 아웃라인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나 정면도나 우측면도의 어느 부분을 그릴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리시면 됩니다. 대개는 정면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우측면도나 평면도를 그리는데 뭐 지금 이 문제도 정면도를 먼저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투상을 하면 좋은데 투상이란 건 뭐냐? 예를 들면은 평면도에 있는 이 반지름 15짜리 원이 정면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바로 여기 숨은선 그리고 중심선 이렇게 이 원이 여기에 구멍으로 표현이 되고 우측면도에서는 또 이 부분 숨은선 그리고 중심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이 다른 두 곳에서 어떻게 어느 부분으로 표현이 되나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시면 좀 더 좋습니다. 자, 일단 정면도 17 예, 오프셋으로 17만큼 띄우고 그 다음에 이 사선 125도라고 되어 있는 이 사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위치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사실 찾을 수가 없고요. 포인트를 따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이 사선을 그릴 때 지금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이거는 지금 여기 50이라는 이제 이 선에서 52만큼 간 지점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 높이가 이 부분이 얼마냐면은 포인트를 따니까 이렇게 바로 여기서 따겠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가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포인트를 따서 그려도 되냐고. 눈으로만 따야지 이렇게 뭔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대화상자의 어떤 모서리 외곽선 부분을 이용해서 대보는 건 안 됩니다. 눈으로만 따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을 볼 때는 그건 부정행입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따는 거니까. 자, 이 125도짜리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지점은 이 끝에서 52만큼 띄우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얼마만큼 띄우냐 51에 23을 더한 74만큼 띄우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이 사선 그리는 방법 오프셋으로 52만큼 띄우고 그리고 바닥에서 51, 23을 더한 74만큼 띄우면 그러면 이 교차점이 생기는데 바로 이 교차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 125도 선을 그릴 거니까 XL 엔터 무한선 옵션 중에 각도 A 엔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각도를 물어볼 때 125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125도짜리 선을 내가 원하는 곳에 생성할 수 있는데 이 교차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선택해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 선이 그려질 거고, 정리를 해야겠죠. 트림으로 지우고 지우고 지우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 선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 말고는 이제 더 이상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 포인트를 따와서 그릴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정면도는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를 그리셔야겠죠. 뭐 우측면도나 평면도 둘 중에 뭐 편한 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저는 우측면도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따야겠죠. 바닥 17. 그리고 나서 이 모서리 끝점에서 29도라고 되어 있네요.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90에 29도를 더하니까 각도는 뭐 119도가 되겠네요. 그냥. 그래서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초반에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을 그릴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초반에 치수가 주어지는 이런 거리값이나 각도가 주어지는 부분을 틀리면은 다 틀어지기 때문에, 포인트를 따서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각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꼭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을 그린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 모서리, 여기 보면은 흰색 중심선이 작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심점이죠. 원그리기 명령을 통해서 이 끝점을 찍어서 반지름 55,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반지름 55짜리 원이 그려질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투상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반지름 5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정면도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에. 그리고 평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원이 여기 사선에 의해서 이렇게 타원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 이 선은 어디서 포인트를 따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이 모서리에서 가는 선이 이제 45도 선을 거쳐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땁니다. 그러니까 라인으로 이 끝에서 오는 선이 바로 이 지점인데, 즉 여기서 오는 선이 45도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그 다음 이 선이 어디냐 딸 때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87이라고 돼 있는 이 선이 바로 이 선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라인으로 여기 끝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여기에서 87만큼 내려간 이 값이 바로 여기 끝에서 이 선에서 이쪽 부분으로 가는 87, 그 선이 바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오프셋으로 87 띄우시면 바로 이 선, 그리고 이 선을 23만큼 다시 한번 오프셋으로 23만큼 우측으로 띄우시면 바로 이 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 23이니까 오프셋으로 51만큼 띄우고, 그 다음에 23만큼 띄우면은 이렇게 이제 선이 그려지겠죠. 자, 좀 복잡해 보이니까 정리를 좀 해야겠죠. 일단 여기 이 부분 TR 엔터 정리하고, 단순하게 가볼까요? 그냥 이렇게 가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은 이제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은 그냥 지우고, 이 부분 정리하시면, 약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87 띄우는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면 굉장히 뭐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그렸는데 이 선 두 개 연결해주면 되겠죠. 따로 이렇게 선을 더 그린 다음에 이 선 두 개는 도면층에서 숨은 선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중심선이 작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그리든지 여러분 편한 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끝점에다가 반지름 6자리 원을 하나 그려서 라인으로 선 하나 그리고 선 하나 그려서 이 원을 지운 다음에 이 선 두 개는 중심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려주셔야 됩니다. 크기는 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기 좋게 어느 정도. 네. 자, 이렇게 그리면은 이 부분도 숨은선으로 바꿔줘야겠네요. MA 매치 프롭으로 숨은선을 클릭해서 처음에 최초 한번 선 종류를 지정하면 그 다음에 동일한 선들은 이제 매치 프롭 명령을 써서 특성 복사를 해서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이제 그릴 수 있는 부분은 다 그렸으니까 평면도를 그려야겠죠. 자, 평면도 일단 이 원부터 그려볼까요? 27에 30이니까 오프셋으로 27만큼 그리고 30만큼, 그래서 그 교차점에 반지름 15짜리 원을 그리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치 프롭으로 MA 이 중심선을 이 원의 중심선에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지름 15, 2 곱하기라고 되어 있죠. 목깎이를 해주시면 되니까 필렛 반지름 R 15. 그래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목깎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 건 두 군데의 목깎이를 반지름 15로 설정을 해라, 작업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 돼 있는 부분 오프셋으로 33 띄운 다음에 연장 명령 익스텐드로 연장을 하고, 자, 이 선은 어디냐? 이 선은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죠. 아까 이제 이 지점에서 오는 선을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서 나가겠죠. 이렇게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이 그려지면 거기서 포인트를 따겠죠. 그래서 여기 2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7 그리고 23 올리면 됩니다. 자, 오프셋으로 87 아래로 내린 다음에 다시 23 올려서, 그러면 이제 이 선, 이 부분, 그게 이제 여기가 되겠죠. 스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라인으로 이제 그 정면도에서 포인트를 따서 이제 여기를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50이라고 치수가 주어져 있는 여기서 포인트를 따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2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프셋으로 52 포인트를 띄운 다음에 지금 여기입니다. 이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오프셋으로 27 띄워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고, 단순하게 가볼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라인으로 이 모서리 끝점에서 끝점을 찍으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도면에 주어지는 치수를 잘 보고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따는 부분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이라고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22만큼 띄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는 부분이 있겠죠. 바로 이 선. 그래서 라인으로 또 이렇게 선을 하나 이제 그려주신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 원 부분이, 이 반지름 55, 이 원 부분이 그대로 이제 포인트를 땄을 때 바로 이 수문선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땄을 때 이 45도 선을 거쳐서 바로 이 선이 됩니다. 이 선. 그리고 이 지점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자,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려지죠.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해서 수문선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수정의 점에서 끊기로, 저는 그때그때 선 종류를 지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을, 이 교차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 종류를 또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으로 이제 아까 여기 부분에 구멍을 표현한다고 했죠. 레이, RAY, 단방향 무한선으로 이 4분점에서 선 하나, 4분점에서 선 하나, 중심에서 선 하나, 트림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운 다음에 매치 프로브로 수문선, 그리고 중심선,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에도 구멍을 표현을 해야겠죠. 레이 명령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명령을 사용하시는 게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45도 선을 거쳐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부분 트림으로 또 정리. 자, 매치 프로브로 수문선, 그리고 중심선을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구멍 부분이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해서. 그리고 이렇게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을 그리면 33,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는 선이 있을 겁니다. 그 선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외형선입니다. 또 정리.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릴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려지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포인트를 따서 그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선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정리. 이 부분은 그냥 지워서 선을 하나 더 그리신 다음에 수문선을 적용을 하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려졌는데, 이 사선. 이 사선을 어떻게 그리냐? 바로 여기죠.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정면도는 일단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면도에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 우측면도에 치수가 주어진 부분에서 포인트를 따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제 정면도는 다 그려졌고, 우측면도도 다 그려진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이제 평면도에 이제 이 부분만 남습니다. 이 부분. 자, 원에서 이제 포인트를 따는 거 이렇게 45도를 거쳐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게 이 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를 따는 부분, 여기까지. 그게 이제 이 선이 됩니다. 트림으로 일단 필요 없는 선들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어디냐? 이 지점은 사실 이제 여긴데, 이 선. 타원을 좀 그려서 정리를 해볼까요? 이 반지름 55, 도면층을 뷰포트로 바꾼 다음에 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아직 좀 처음이신 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실수가 없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반지름 55짜리 원을 그리신 다음에 엑셀 수직으로 4분, 중심 4분,
그리고 수평으로 4분, 중심 4분. 자, 45도선 하나, 둘. 그런데 이 선하고 45도선이 교차가 안 되니까 연장 명령을 통해서 연장을 시킨 다음에 다시 X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선이죠. 이 원의 이 사선으로 잘린 단면 부분이 여기에 타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선 두 개와 이 사선이 교차가 되고 있지만 이 선과는 교차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연장 명령을 통해서 연장을 하신 다음에 X의 수직으로 교차점, 교차점, 교차점 잘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선 3개와 선 3개가 교차되면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공간이 나오는데, 일립스 타원 명령 EL, 양쪽 끝점, 교차점, 그리고 여기 교차점. 그래서 이렇게 타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야겠죠. 다 지워버려야겠다. 네. 이런 부분도 꼭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원이 그려지는데, 헉, 어디 갔어? 아까 그렸던 선들까지 같이 지웠네요. 여기서 올라가는 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선. 네, 이렇게.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트림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매치 프로브로 이제 선 종류를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선이 있겠죠. 그 선이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중심선까지 아예 그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선 종류 지정하면 이렇게 될 거고, 수정으로 이제 점에서 끊기로 이 선을 끊어서 숨은 선을 이 부분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 타원 그리고 이 중심선 이 부분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그리면 이제 다 끝나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따야겠죠. 여기서 포인트를 따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 바로 이 지점이 이 선이 되겠죠. 이렇게 이 윗면, 그 다음에 이면.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 사각형으로 모양이 되는 부분이 그려질 거고, 라인으로 이제 이 끝점에서 이 모서리 끝점을 찍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네, 작업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랜슨 명령 len 엔터, 증분 늘리거나 줄이는 거 de 옵션. 그래서 늘리는 거는 한 6 정도 하겠습니다. 많이 늘려야지. 그래서 늘리고 그리고 위아래로 늘리고 늘려주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띄우는 부분은 다시 한번 len 증분 d -2 정도 해서 여기 부분 끝부분을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부분 끝부분을 이렇게 띄워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수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을 치수로 선택을 하시고, 일단 선형부터 끝점과 끝점을 찍어서 22 비슷하게 27 그리고 30 33 27 87 같은 종류의 유형을 먼저 치수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스페이스바나 엔터만 눌러서 치수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05, 148, 17, 101, 51, 23, 23. 그리고 이제 각도? 네. 여기는 이 선을 찍으시면 안 되고 이 중심선을 찍어서 이 사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를 뽑으셔야 중심선을 가리지 않습니다. 125도. 문제 도면과 비슷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치수를 뽑아야겠네요. 반지름 15 그리고 55 할 게 있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뽑아주신 다음에 자, 꺾이는 그 옵션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심까지 이어지는 옵션을 적용을 해야겠죠. 두 가지. 디엔터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재지정. 자, 꺾이는 거는 문자 탭에 가면은 ISO 표준이 이제 이렇게 꺾입니다. 그리고 맞춤에 가서 문자 화살표 모드를 선택하면 중심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고 확인, 닫기 하신 다음에 주석에 업데이트. 그래서 클릭해서 해당하는 치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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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를 해주시면 꺾이고 이렇게 중심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치수는 앞에 2 곱하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커서가 깜빡일 때 2, 그리고 그냥 소문자 곱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그립을 눌러서 이제 여러분이 위치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이 45도 선을 지운 다음에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오버킬 명령 overkill 그래서 중복 개체 삭제 전체 모든 개체를 다 선택하고 엔터. 그래서 기본 설정일 때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0개의 중첩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겹쳐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이 제공이 되니까 모범 답안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건 이제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개체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모범 답안을 선택해서 컨트롤 1 특성 장 띄우는 단축키 우클릭 특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선홍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치수 도면층은 도면층 대화 상자에 가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선을 선택을 해주고 치수 도면층 꺼주시면은 왜냐하면 이제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그리고 나서 무브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맞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잘 일치하고 그 다음에 무브로 또 정면도 잘 일치하고 그리고 우측 면도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됐네요. 네. 그냥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도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평소 이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잘 연습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